프렌즈 FM 국군방송 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토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기계발을 위한 비결과 행복한 성공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죠. 행복한 성공 법칙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 조기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강 박사님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더 매력적인 목소리 들려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더욱 행복하시고 우연한 행운 같은 일 많이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다 해주셨어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요. 네. 근데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회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새해도 다시 일어서면 되고 새롭게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예. 지난해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올해는 성공할 수 있다. 뭐 해보자. 이런 다짐들 많이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 방송을 맞아서 준비한 성공 법칙은 거울의 법칙입니다. 네, 거울의 법칙이요. 어떤 건가요? 네,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자신의 마음속을 알 수가 있는데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을 비추어내듯이 더욱더 불만스러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반대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는데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실은 우리 마음속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이 거울의 법칙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언뜻 들으시면 종교나 동양 철학 이런 내용과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시겠는데요. 이 거울의 법칙을 알고 나면 인생을 원하는 대로 조정해 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죠? 그럴 때는 얼른 머리를 빗어서 네. 단정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모두가 자신의 머리에 손을 대서 머리카락을 매만지거나 할 텐데요. 거울에 손을 뻗어서 그 속에 자기 머리를 빗으려고 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기 마음속의 원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결국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현실이 우리 마음속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마음 짓는 대로 현실을 만들어 간다는 얘긴데요. 네. 이 거울의 법칙은 노구치 요시노리라는 일본의 심리 컨설턴트가 쓴 책의 제목인데요. 일본에서는 150만 부가 팔렸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40살의 아키야마 에이코라는 어머니가 그 아들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심리학으로 풀어 쓴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도 학교에서 이 집단 따돌림, 왕따 이 문제가 심각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도를 넘는 것 같아요. 이지메라고 해서 네, 굉장히 심하게 심각하죠. 따돌림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아무튼 이 아이의 이름은 유타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학급에서는 모두 그 유타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네. 2학년 때는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는데 유타가 조금만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반이 결국 졌는데 그 반 친구들이 한결같이 너 때문에 졌다. 너는 운동신경이 너무 둔해. 이런 식으로 그 아이를 비판을 하죠. 근데 이 유타라는 아이가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친구들한테 내 잘못이야, 잘못했어 이러고 사과를 해요. 네. 그런 장면을 어머니가 우연히 보게 되고 또 아이가 놀이터에서 혼자 벽에다 공을 던지면서 노는데 같은 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피구놀이 할 거니까 너 저리 비켜 이런 식으로 그 아이를 위협하고 막 공까지 던지고 네. 그러는 상황에서 유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그 놀이터에 있던 한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유타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또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예. 근데 아이는 집에서 절대 괴롭다거나 쓸쓸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친구와 잘 지내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해도 듣기 싫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전화 깔까 이런 말을 하면 엄마 평생 원망할 거니까 알아서 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의 고민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신에게 무력감을 느끼고 또 아들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힘들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궁금한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풀려지는 게 아니라 더 꼬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남편이 자기 선배 중에 심리 컨설턴트가 있는데 이 선배한테 그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했더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명함을 주죠. 선배의 명함을 주면서 당신이 직접 전화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그 부인의 반응이 왜 내가 그런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더 오히려 화를 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난 오히려 우리 아들보다 당신이 더 걱정이다. 그러니까 한번 선배하고 상담을 해봐라. 네. 이제 이러니까 또 부인은 그럼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남편에게는 당신은 하루 종일 트럭만 타고 다니니까 참 편하겠네. 실제로 유따를 기르는 건 나니까. 당신은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기고 함께 고민도 해주지 않고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냐 이러면서 이제 부부간의 싸움으로 번지죠. 이런 상황 이해가 가는데요. 이해는 가는데 이게 참 그래서 어떻게 상담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은? 네, 이제 아이가 자꾸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네. 어머니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하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아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그 일로 부인이 고민하게 된 까닭은 부인이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할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따돌림 당하는 일이 어머니의 개인적인 일과 매우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네. 그 해법이 좀 특이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의 일이 결국은 엄마의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이 어머니께서 마음속에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뭐 감사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특히 부모님, 또 배우자와의 관계가 대인관계나 일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인은 남편이 트럭 운전사로 일해주는 덕분에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먹고 살고 있다 하면서 감사는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거나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네. 왜냐하면 이 부인은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남편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트럭 운전사니까 늘 그 작업복 차림으로 밥을 먹을 때도 소리 내서 밥 먹고 이러는 것이 교양 없어 보이고 아이 문제에 대해서도 남편하고는 그 상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푸념을 하는 정도. 그러니까 남편의 의견이나 충고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정식으로 상의한 적이 없었다는 거를 알게 되죠. 네. 그래서 남편을 가장 수용하기 어려운 유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원망이 가슴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키워준 부모니까 감사하려고 했는데 좀처럼 좋아하지도 못했고 명절에 찾아가도 아버지하고는 그냥 한두 마디 인사만 나누고 집으로 전화를 했을 때 아버지가 받으면 엄마 바꿔주세요.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네. 그 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뭐 용서할 수 없다는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적에 이 아버지가 굉장히 잔소리가 좀 심한 그런 타입이었나 봐요. 예. 그리고 술 마시면 큰 소리를 치고 또 일이 건설에서 현장 감독이다 보니까 모래나 흙이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 일이 많았고 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특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이 생긴 사건이 뭐였냐면 고등학교 시절에 여자친구와 논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반 남학생과 일요일에 데이트를 했는데 우연히 아버지가 목격을 합니다. 네. 그때 아버지가 막 설교를 하면서 부모에게 거짓말할 정도로 뒤가 캥기는 교제를 하느냐. 넌 제대로 된 여자가 되기는 글렀구나. 이제 이 말이 상처가 된 건데 그때 너무 분하고 이래서 눈물이 났었고 그때부터 아버지에게는 이제 마음을 열지 않게 되었더라는 거죠. 네. 아버지는 걱정돼서 그런 말을 했을 텐데요. 그 당시 서운한 감정 때문에 아버지와는 벽을 쌓고 지냈다는 거잖아요. 그랬던 상당히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네네.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결국 지금의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나타난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들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그런 사실이었거든요. 부모가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아이는 항상 내버려둬요 하고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 어머니의 가슴이 참 아팠던 건데
그때 이 어머니의 머릿속에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딸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느꼈을 그 고통, 딸에게 거부당하는 슬픔, 자신이 겪은 거하고 똑같은 아픔을 아버지가 겪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도 딸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로 이어져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버지의 대한 딸의 모습, 이거를 아들이 거울처럼 연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 아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를 좀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바로 그건데요. 이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알고 이제 아버지를 용서해 나갑니다. 사실은 이게 아들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신의 문제였고, 그리고 또 그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해준 아들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인생을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이라는 거울 덕분에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또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성장해 가도록 이루어져 있고요.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문제는 뭔가 중요한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거고,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해결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 것이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요. 혹시라도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가족과 소원했던 분이 있다면 먼저 마음의 손을 내미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에는 행복한 가정, 웃음이 넘치는 이런 가정이 모두에게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성공법칙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 조기선 씨와 함께했습니다.